안녕하세요, 여러분. 목소리로 힐링 한 조각을 선물해드리고 싶은 힐소입니다. 오늘 힐소 책방에서는요, 1920년대에 연극인이자 아동문학가로 활동을 하셨던 고 한생님의 동화 몇 편을 연속으로 들려드릴 거예요. 제가 어린이 동화를 좋아하기도 하고, 또 연말이 다가오면서 이렇게 특정한 한정된 시기에 우울함을 겪으시는 분들이 적지 않다고 해서 이번에는 피식 웃음이 나기도 하고 또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기도 하는 작품들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꿀벌의 마음. 따뜻한 봄날 꿀벌 한 마리가 이 꽃 저 꽃으로 돌아다니면서 꽃 속에 모여있는 달콤한 꿀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날씨는 화창하고 사방의 꽃들은 얼마든지 많이 피어서 꿀벌은 마음이 아주 유쾌하였어요. 그래서 어린 꿀벌은 두 날개를 활짝 펴고는 엉엉엉 꽃노래를 부르면서 마음대로 날았습니다. 마침 조그만 실개천 너머 야트막한 언덕에 한박꽃나무 하나가 그 보기 좋은 큼직한 꽃송이 속에 향내나는 꿀을 담뿍 담고 벙실벙실 웃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꿀벌은 보기만 해도 침이 꿀떡꿀떡 넘어갔어요. 야, 빨리 가서 저것을 먹어보자. 하고 꿀벌은 앞뒤 돌아볼 새 없이 그 한박꽃나무를 향하여 날아갔습니다. 아차, 너무 좋아서 가다가 소나무 가지에 이리저리 얽어놓은 거미줄에 그만 탁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것 큰일 났습니다. 음흉한 거미는 흉측스러운 웃음을 웃으며 엉금엉금 귀여웁니다. 꿀벌은 나 좀 살려주시오 하고 소리치면서 거미줄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썼지만 두 날개와 다리들은 점점 더 얽혀갑니다. 거미는 벌써 꿀벌 앞까지 내려와서는 기다란 다리로 가여운 꿀벌을 움켜잡으려 하였습니다. 이제 꼭 죽었습니다. 꿀벌은 눈을 딱 감고 온몸을 발발 떨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나이가 6살이나 되었을까? 아주 어리고 예쁜 소녀 한 사람이 조그만 거미줄대를 들고 봄노래를 부르면서 아장아장 걸어왔습니다. 봄이 왔어요. 여름의 거미줄! 하더니 꿀벌이 걸려있는 거미줄을 거미줄대로 획 걷었습니다. 그 통에 거미는 고만 달아나 버리고 꿀벌은 아가의 거미줄대에 옮겨 걸려서 휴 하고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가는 꿀벌이 어떤 것인지 처음 보는 모양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나비도 아니고. 하고 두 손가락으로 꿀벌의 두 날개를 콕 집어잡아서 거미줄에서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벌에게는 무서운 침이 있어서 쏘면 몹시 아플 것도 모르고 영체나는 눈으로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꿀벌은 어서 도와주었으면 하고 웅웅 소리를 치면서 날려고 날개를 퍼덕거렸습니다. 에? 여기 달아나려고 하네? 날개를 떼어놓을까 보다. 하고 아가는 꿀벌의 날개를 찢으려고 하였습니다. 야단났습니다. 거미줄에 얽혀 죽을 뻔하다가 이제는 다시 아가의 손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꿀벌은 고만 심사가 나서 침으로 한번 쏘아주고 달아날까 보다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보드랍고 예쁜 아가의 손을 차마 침으로 쏠 수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이 아가 때문에 그 무서운 거미에게 잡혀 죽을 것을 면하지 않았습니까? 못된 거미에게 죽는 것보다 차라리 아가 손에 죽는 게 낫겠지 하고 꿀벌은 눈물을 머금고 참았습니다.
꿀벌의 마음을 모르는 아가는 두 손으로 날개를 떼어버리려고 하였습니다. 마침 언덕 너머로 아가의 오빠가 뛰어왔습니다. 그리고 아가의 손에 뭐를 가진 것을 보고 "너 그게 뭐냐?" 하고 물었습니다. 몰라. 오빠, 이거 무슨 나비야? 하고 아가는 꿀벌을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그거 벌이다. 벌이야. 짐으로 쏘면 큰일 난다. 어서 버려라, 어서. 하고 오빠가 소리쳤습니다. 에구머니나. 아가는 즐거불하여 꿀벌을 놓아주었습니다. 아가의 손에서 다시 살아난 꿀벌은 고맙다, 아가야. 하고 기뻐서 아가의 머리를 윙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침으로 아가를 쏘지 않기를 참 잘하였다. 하면서 상쾌한 마음으로 꽃을 찾아 날아갔습니다. 자동차 3등. 서양 어떤 나라에 기차나 기선이 다니지 않는 조그만 시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골에는 날마다 정기적으로 버스가 다녀서 손님들을 태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자동차에는 1등, 2등, 3등의 구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기차나 기선이면 1등이니 2등이니 하고 구별이 있지만 조그만 자동차는 차칸이 단지 하나밖에 없는데 1등, 2등, 3등의 구별이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전히 이 자동차는 등급을 가려서 표를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돈 많은 사람은 1등 표를 사고 돈 없는 사람은 3등 표를 사가지고 탔더랍니다. 손님들을 차례로 태운 후 자동차는 얼마쯤 가다가 큰 고개 밑에 이르렀습니다. 이 고개가 얼마나 높은지 자동차는 제 힘으로는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개 밑에 차가 딱 정거를 하더니 운전수가 하는 말이 1등 표를 산 손님은 그대로 타고 계시고 2등과 3등 손님은 내리십시오. 그리고 2등 손님은 그대로 걸어서 이 고개를 올라가시고 3등 손님은 미안하지만 자동차 뒤를 좀 밀어주셔야겠습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오라, 그제야 자동차의 1등, 2등, 3등의 등급을 지은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1등 손님은 그대로 차를 타고 앉아서 고개를 넘었고 2등 손님은 두 활개를 치면서 걸어갔고 3등 손님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자동차 뒤를 밀고 올라갔습니다. 여러분은 1등 손님이 되시렵니까? 2등 손님이 되시렵니까? 혹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땀 흘려 일하고 힘들여 남을 도와주는 손님이 되시렵니까? 나몰라의 죽음. 어떤 중국 소년이 아버지를 따라 평생 처음으로 조선 구경을 왔습니다. 이 중국 소년은 조선 사람을 처음 볼 뿐만 아니라 조선 말은 단 한마디도 모릅니다. 어느 날 소년은 번화한 서울 거리를 이리저리 구경을 다니다가 어떤 굉장히 큰 집을 보았습니다. 100칸도 넘을 듯한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 높은 소슬대문이 달리고 긴 벽돌담이 달리고 긴 벽돌담이 둘러 있으며 문 앞에는 마차와 자동차까지 놓여 있습니다. 참 굉장히 큰 집이다. 아마 조선에서 제일 가는 부자의 집인 모양인데 대체 이 집 주인이 누구람? 하고 소년은 혼자 생각하면서 한참 동안 집 구경을 하고 섰다가 마침 지나가는 어떤 젊은 조선 사람을 보고 이 집 주인 이름이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 조선 사람은 그때 자기의 동생이 병원에 입원하여 있다가 병이 위중하다는 전화를 받고 대단히 걱정을 하면서 급히 병원으로 가는 길이라 중국 소년과 이야기할 정신이 없을 뿐 아니라 원래 중국말은 단 한마디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 몰라. 하고 간단히 대답하고 가버렸습니다. 조선말을 모르는 중국 소녀는 나 몰라? 하하, 이 집이 나 몰라라는 사람이 사는 집이로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걸어갔습니다. 그 이튿날 중국 소녀는 전차를 타고 한강까지 구경을 나갔습니다. 맑고 아름다운 한강물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때 마침 배 수십 척이 곡식가마니를 가득 싣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니 몇천 성이나 되는 쌀을 배에서 내려가지고는 트럭에 쌓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중국 소녀는 이야, 쌀도 굉장히 많다. 저 쌀과 저 배가 다 누구의 것일까? 하고 몹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어떤 중학생을 보고 여보세요, 저 많은 배와 저 쌀 임자는 누굽니까? 하고 중국말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학생이 중국말을 알아들을 리가 있나요? 더구나 그 학생은 지금 다른 중학교와 야구 시합을 하는데 시간을 맞추어 가는 길이므로 중국 소년과 이야기할 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 몰라 하고 간단히 대답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나 몰라. 옳지. 나 몰라라는 사람은 정말 부자로구나. 그렇게 큰 집을 가지고 또 저렇게 많은 배를 부리고 몇천 석 쌀을 가졌으니 하고 대단히 부러워하였습니다. 며칠 뒤에 중국 소녀는 탑골공원을 구경하고 동대문까지 나가다가 굉장한 장례의 행렬을 보았습니다. 상여는 고운 꽃으로 장식을 하였고 그 뒤에는 굴관제복한 상제가 마차를 타고 따르고 또 그 뒤에는 예복을 입은 신사들이 자동차로 따르고 또 중들은 번쩍번쩍하는 기사를 메고 불경을 외면서 나갑니다. 이 정숙하고도 화려한 장례를 평생 처음 보는 중국 소녀는 어떤 사람이 죽었기에 저렇게 굉장한 장사를 지낼까? 하고 옆에 서 있는 노인에게 누가 죽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이 노인은 중국말은 한마디도 모를 뿐 아니라 며칠 전에 사랑하는 손자가 죽었으므로 지금 남의 상여가 나가는 것만 봐도 죽은 손자 생각이 나서 눈물이 글썽글썽하는 판이라 옆에서 누가 말을 거는 것도 귀찮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은 나 몰라 하고 돌아서 버렸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중국 소녀는 나 몰라 씨가 죽었구나. 그렇게 좋은 집과 그렇게 많은 돈을 다 버리고 나 몰라 씨가 죽었구나. 하고 슬픈 눈물을 흘리며 상여 뒤를 따라갔습니다. 내 힘껏 했다. 옛날 어느 바닷가에 조그만 어촌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바다에서 자라나서 배젓기와 헤엄치기를 잘하였습니다. 어떤 첫 겨울날이었습니다. 바람이 몹시 불고 물결은 산더미같이 일어나고 더구나 채찍 같은 비까지 쏟아져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이때 바다 저쪽으로부터 조그만 배 한 척이 사람을 가득 싣고 이리로 향하여 왔습니다. 아마도 그 배는 어느 항구를 가려 하다가 중간에서 비와 바람을 만나서 사나운 물결과 싸우다 못하여 이 시골로 피난을 들어오는 모양이었습니다. 뱃사공들은 있는 힘을 다하여 노를 저으며 사나운 물결을 이기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폭풍우는 점점 더하여지고 물결은 더욱더욱 높아갔습니다. 배에 탔던 여러 사람들은 서로서로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어리나가는 어머니 품으로 형은 동생을 끌어안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구원을 청하는 처량한 소리가 바람에 쌓여 이 시골 사람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골 사람들은 모두 바닷가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저렇게 사나운 바람과 높은 물결 속에 구원할 배를 내놓을 수는 도저히 없었습니다. 저를 어떻게 하나 하고 걱정들만 하고 있었죠. 그때 그만 산과 같은 물결이 사나운 기세로 몰려오더니 기어코 그만 배를 뒤집어 엎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배에 탔던 어른들과 어린이들 수십 명은 그대로 물속에 덥석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엄마! 부르는 어린이의 애달픈 소리, 아가야! 하는 어머니의 구슬픈 소리, 동생을 찾는 형님의 소리, 형을 부르는 동생의 울음, 빗소리, 바람소리에 섞여 더할 수 없이 비참하였습니다. 시골 사람들은 두 발을 동동 굴면서 누구든지 헤엄을 쳐가서 저 사람들을 구해라! 아무도 없느냐? 하고 소리쳤지만 이같이 무서운 바람과 물결을 무릅쓰고 이 추운 물속을 헤엄쳐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서로 돌아다보고 한숨만 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여러 사람 속에서 내가 들어가겠다! 하고 뛰쳐나온 소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이는 16세, 용감하고 헤엄 잘 치기로 이름 있는 소년이었습니다. 저렇게 물결이 센데 너 같은 어린이가 어떻게 들어가겠느냐? 여러 사람들은 걱정을 하였지만 염려 마십시오. 내 힘껏 하여 보겠습니다. 하고 옷을 벗고 사나운 물결 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여러 시골 사람들은 손에 땀을 내면서 소년의 행동을 살피고 있을 때 얼마 후에 소년은 귀여운 어린이 하나를 등에 업고 파도를 헤치면서 돌아왔습니다. 여러 사람들은 와! 하고 소리쳤습니다. 참 용감하다! 하는 소리가 우레같이 들렸습니다. 그러나 몹쓸 물결에 부딪힌 소년은 기운이 빠져서 해변가에 쓰러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우우 몰려와서 소년의 팔과 다리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하지만 바닷속에서는 아직도 구원을 청하는 처량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뿐 아니라 소년이 구해낸 어린이의 엄마를 부르는 애끓는 소리도 들려옵니다. 기운이 없어 드러누웠던 용감한 소년은 다시 벌떡 일어났습니다. 깊은 호흡을 한 번 하고는 다시 물속으로 첨벙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얼마 만에 먼저 번에 구해낸 어린이의 어머니를 구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아기를 품에 꼭 껴안고 너무나 감격하여 울고 있는 것을 보고 소년은 또다시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또 한 사람을 구하고 또 들어가서 또 한 사람을 구해냈습니다. 이제는 소년도 사나운 물결에 부딪히고 바닷속 바위에 몸이 깨어져서 얼굴과 다리에 피가 철철 흘렀습니다. 추운 물속에 오래 있어서 두 팔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기운이 다 빠져서 그대로 서 있을 수도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바다 저쪽에서는 사람 살려! 사람 살려! 하는 처량한 소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소년은 다시 있는 힘을 다하여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서 결국 12명의 귀여운 동무들을 구해냈습니다. 하지만 불쌍한 일이올시다. 소년은 있는 힘을 다 쓰고 피를 너무 많이 흘리고 가슴은 찬물결에 몹시 상하여 그만 기절하였습니다. 여러 사람과 여러 동무들이 소년의 몸을 얼싸안고 구호를 할 때 소년은 기운 없이 눈을 스르르 뜨면서 어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참 용감하다. 위대하다. 네 한 몸으로 12명이나 구하였다. 하지만 소년은 적막히 고개를 흔들며
아니요. 한 사람을 구했느냐, 100사람을 구했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힘껏 했습니까? 네, 힘껏 했느냐, 못했느냐를 묻는 겁니다. 그래, 내 힘껏 했다. 내 생명껏. 내 몸과 마음과 힘의 전부를 다했다. 이 말을 들은 소녀는 대만족입니다. 하고 용감한 얼굴에 미소를 띄우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길을 떠났습니다. 네,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특히 마지막에 내 힘껏 했다 라는 작품은 저한테 많은 생각할 거리를 남겨주어서 일부러 낭독의 마지막으로 순서를 배치해 보았거든요. 연말이 되니까 내가 올해 이룬 목표는 뭐가 있지? 또 한 해를 잘 보낸 걸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이루지 못한 혹은 아예 잊고 있었던 목표들을 막 밀린 일기를 쓰듯이 채워보려는 저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올해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적어놨던 것들 중에 반의 반도 이루지를 못했어요. 그래도 잘한 것들을 또 적어 내려가 보니까 이런 것도 했었구나, 이만큼이나 했구나 하면서 또 나름대로 힘껏 힘을 낸 순간들이 있었다는 것도 기억을 하게 됐습니다. 항상 힘껏 최대로 힘을 내어서 산 거는 아닐지라도 그래도 힘을 냈던 순간들이 분명히 여러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후회보다는 기대를 가지고 하루 그리고 연말을 마무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힐링 영상으로 찾아올게요.